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제가 마하보디를 3월에 왔고 4월까지 오다가 5월부터는 못 왔습니다. 그래서 5월에 못 오고 그랬으니까 한 3개월 만에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사실 2월부터 수행을 처음 시작하고 저한테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하보디가 처음은 아니었고 이제 다른 보리수 선원이라는 곳을 갔다가 여기를 유튜브 보고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실 제가 되게 수행에 어떤 희열 같은 거를 맛봐서 처음에 정말 저도 모르게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경전을 보고 계속 수행에 관한 것들을 하루에 6시간 정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스로가 걱정됐던 거는 이렇게 갑자기 열심히 했을 때 저한테 어떤 너무나 큰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이게 짧게 가면 어떨까, 어쩌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사실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꾸준히만 하자.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었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집중을 하는 곳을 가다 보니까 호흡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자꾸 이제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에서는 되게 이렇게 짜증도 막 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성냄이 막 나오는 걸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하보디로 오면서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거에 너무 집중하려고 하지 말라고 사사나 스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이제 다시 수행에 적용을 시키니까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상을 할 때도 수행을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사띠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알아차리려고 계속 그거를 사띠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근데 이제 저는 수행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생업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상주에도 사실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수행자의 삶이니까 그냥 일상에서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수행을 뭐 죽을 때까지 하면 오히려 뭐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수행이 너무 좋으니까 일상을 하는 것에서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머리를 깎아 보시려고는 생각을 해 보셨다는 거네요. 그렇게 하려고 누구한테 어떤 뭐 자문을 구하거나 그래 본 적은 있어요? 제가 그 2월 달에 사실은 했는데 제가 과거의 기억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제가 20대 때부터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살아온 세월 동안은 정말 열심히 남들 한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일을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하루에 한 15시간씩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한 15년 정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만 하고 사회에서 성취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늘 마음에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수행을 딱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 다음은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보리수 선원에 다녔을 때 스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님은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나 스님께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사실 여기를 온 이유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였거든요. 미얀마로 저는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사나 스님께서 여자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 비구의 비구니의 쉽지 않다. 그러니 그냥 수행자의 삶을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일단은 아직은 제가 그런 것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수행을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저에게 그게 조건이 되면 제가 그런 기회가 인연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수행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만약에 저한테 여쭌다면 저는 하지 마세요라고 할 거예요. 출가라는 게 누구한테 물어봐서 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 하지 마세요 해도 해야 돼요. 본인이 정말 원하면.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됐어 나는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어서 출가를 해야 될 똥 말똥이 그랬을 때도. 근데 누가 좀 권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맞아 내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스스로 마음이 아주 확고하게 섰을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쭉 이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해오세요. 무상도 원론적인 거고 사람 관계도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거고 수행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짚고 넘어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렇게 얘기는 해줄 수는 있지만 알아차림으로 해서 우리는 어쨌거나 이해가 생겨야 돼요. 그게 무상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상대를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대 상황을 이해해서 그래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해 가는 게 아니에요. 수행에서는. 그 상대를 몰라도 돼요. 이해 못해도 돼요. 본인 이해하고 그 상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라는 것도 지금 본인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이 미움 자체가 아니라 본인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도 원인이 있는 거지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지금 어떻게 해가고 계세요? 일상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줄 근데 이제 그게 하나 좀 힘든 게 보는 줄 알고가 자꾸 워딩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일상에서 걷거나 아니면 뭘 볼 때 이렇게 보는 줄 알고가 자꾸 머릿속에서 그 단어로 워딩으로 내가 지금 보는 줄 알고 이런 그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요?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통으로 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출근하면서 이렇게 걸어 내려올 때 보이는 풍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볼 때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풍경에 빨려가기보다 풍경이 제 안으로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전체를 본다고 저는 그거를 알아차리고 있다 이렇게. 알아차림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본인 스스로 명확하게 캐치가 돼요? 지금은 알아차림이 있으세요? 좋아요. 그럼 알아차림이 말로써 그냥 이게 알아차림인데요 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명확하게 알아차림이 뭐예요? 지금 스님을 보고 있고 제가 손을 이렇게 손을 닿으면서 닿는 감촉이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게 느껴지고 제 말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좀 마음이 떨리는 게 느껴지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좋아요.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셨네요. 그 알아차림이 어떻게 좀 쭉 이어져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끊겨요? 끊기는 것 같습니다. 끊기는 것 같아요. 혹시 알아차림이 쭉 이어져 본 적은 있어요? 제가 수행을 할 때 좌선을 하면서는 이제 계속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그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행을 제가 할 때 이제 걸어오면서 보통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지는 않는데 내가 경행을 하면서 집에서부터 학원까지 걸어오면 한 15분 정도 걸어오게 되는데 그 시간에는 계속 제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서 보고 듣고 알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마음에서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봅시다. 소리를 낼 거예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해보세요. 소리가 한 5번 났어요. 그죠? 소리 중간에 소리가 안 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알아차림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부분까지 알아차림이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 또한. 그래야 알아차림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소리가 안 들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 아는 것은 있어야 된다고. 그 부분까지. 그랬으면 대상을 알아차림이 있고 알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알로 가요.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혹시? 아니면 단지 계속 소리만 알아차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있었어요? 아니요, 그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되는 경험은 있어요. 좋네요, 그럼. 그때는 요 포인트가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는 쪽으로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대상 쪽보다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돼요. 수행을 좀 해오셨는데요, 그럼? 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잠깐 윗바사나인지 모르고 그냥 명상을 한 2달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명상 자체에는 관심이 있어서 계속 명상에 대한 것들. 근데 제가 막 좌선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2월에 그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는 거의 놓지 않고 거의 매 순간에 수행에 대한 것들을 계속 상기시키려고 했고, 제가 삿띠를 꼭 갖고 있으려고 했고, 알아차리려고 했고, 책상에도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벨이 계속 울리면서 그 순간순간에 계속 제가 삿띠를 놓치지 않으려고도 계속 했고, 그 부분들은 계속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좋네요. 좋아요. 쉽게 말하면 알아차림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그냥 흔히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돼요? 소리도 마찬가지. 소리를 알아차림하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 본인이 지금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지, 저 소리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요거 맥락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요렇게 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계속 어떻게 보면 뭔가 들은 거는 있으시고 하니까는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으로서 계속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알아차림에서 어떠한 지혜가, 이해가 생기는 부분보다는 그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안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제 마하보디에 왔을 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특히 사사난 스님은 경전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야 그게 진정한 알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보는 마음, 아는 마음까지는 되는데 이 지켜보는 마음이라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체험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를 저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책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경전을 읽으면 제가 이제 아찌마 니까야를 계속 읽게 되는데, 경전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이제 부처님의 비유나 이런 걸 들으면, 이렇게 읽으면 정말 막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제가 이렇게 지식에 이렇게 내가 마음에 욕망을 두고 있구나, 자꾸 지식적으로 이걸 분석해서 알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보게. 배우신 분들의 특징이죠. 네, 배우시면 책 많이 보신 분들의 특징인데,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리고 이해된 상태에서 경을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여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언어적으로 풀자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시각으로 그걸 해석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른 시각은 결국 체험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유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도 이제
계속 정말 너무 많이 책을 막 보면서 이게 내가 그냥 지식에 대한 욕망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걸 이렇게 분석해서 알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수행이라고 하는 걸 체험하기 위해서 그럼 더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일상에서도 계속 알아차림을 하려고 해도 해야 하고 그리고 좌선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하고 경행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경행하면서 그걸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데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욕망이 그래도 좀 빨리 알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구나. 그런데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도 계속 정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태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니까 당연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약간 좀 거기서 그 노력이라는 게 뭐 내가 자선을 하루에 뭐 일도 해야 되니까 그래 줄여서 한 5번, 1시간씩 5번 앉을 거야. 내가 걸어갈 땐 꼭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조바심 나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으면 돼요. 자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좌선, 일상생활, 뭐 집에서 어떻게 뭐 행동할 때나 아니면 경영할 때나 똑같아요. 그게 알아차림이 순일하게 이어지면 그게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는 마음은 그렇게 조바심 내시면 안 돼요. 지금 대상을 어쨌거나 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대상을 보는 줄 알고 있죠. 이 시각적인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본다라는 표현을 쓰죠. 시각으로 이렇게. 근데 소리도 대상으로서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소리를. 냄새 또한 보는 거예요. 몸의 감각 또한 지금 내가 이걸 보고 있어요. 관찰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본다라는 사실을 알면 이미 지켜보는 마음은 있어요. 찾지 마세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해야 돼요. 보는 줄 알 때 이 둘의 성질, 그러니까는 대상과 대상을 보는 줄 알 때 이 세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형태로 나타나죠. 대상,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이게 구별이 확연해요? 아니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 그러면은 아직 지켜보는 마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확연히 분리가 돼요. 눈앞에서. 바로 이 앞에서. 근데 위치는 찾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져요. 이 앞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연하게 이 보는 줄 아는 게 확연해지면 뒤에 뭔가 있네라고 알아요. 스스로. 그게 지켜보는 마음인데 보는 줄 알면 이미 있어요. 뒤에. 근데 그 사실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보는 줄 아는 게 경험 있으신 분들은 그러네. 진짜 뭔가 있었네 라고 이제 그때 알아요. 스스로 아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일부러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또 고집해서도 안 돼요. 그럼 더 안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알아차림의 가속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는 이유가 흔히 뭐 지혜를 내기 위해서 말은 좋죠. 근데 알아차림의 본래 목적은 바른 선정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알아차림의 목적은 반드시 바른 선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차림을 하는 지혜가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른 선정을 기르기 위해서 바른 사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른 사띠는 신수신법이죠. 결국 본인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말해요. 어디 딴 데서 찾지 말고 밖에서 구하지 말고 본인한테 지금 구하라고 지금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또 신수신법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오온이에요. 오온. 색수상행식.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또 6가지 대상이에요. 색성향 미촉법.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고. 소리도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한테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서. 보여지는 것도 지금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한테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에요. 그 대상을 보는 줄 알 때, 그러면은 바른 사마디는 함께 따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고요함이라기보다는 좀 깨어남이라는 표현이 어울려요, 오히려. 그랬을 때 어떤 통찰이 일어나요. 그러려면 알아차림을 부지런히 해야겠죠. 열심히 하려고 내가 이걸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을 거야. 알아차림을 나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오히려 독이에요. 알아차림을 놓쳤을 때, 알아차림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가볍게 하셔야 돼. 다시 시작하셔야 돼. 왜 놓쳤지? 오히려 스스로를 한탄하거나 그러면 더 안 돼요. 알아차림하기 이전에 어쨌거나 마음가짐이 바르게 될 때 수행하라고 하죠.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책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흔히 이제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보라고 하잖아요. 대상 자체에는 싫고 좋고가 없어요. 그게 대상이에요. 그게 대상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가 앓을 당하는 성질일도 있지만 그 대상 자체에는 싫고 좋고가 없어요. 그럼 싫고 좋고는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본인 쪽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대상을 봐야겠어요? 요 마음을 다스려야겠어요? 그 싫어하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밀쳐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요 또한 인정해버리는 게 마음가짐이 바른 거예요. 이걸 밀치려고 하면 결국 계속해서 그 거부하는 마음만 커져요. 밀쳐내려고 하면 오히려. 이대로 그냥 수용해버리면 얘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이치가 그래요. 이치가. 좀 더 깊게 들어가자 그러면 왜 알아차림을 보는 줄 아는 것으로 하라고 하냐면 이 보는 쪽에서 모든 게 생성이 돼요. 여기에서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관여를 해요. 대상도 마찬가지고 어떤 좋은 느낌, 싫은 느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보는 줄 알게 되면 이 본다라는 사실에 어떻게 보면 알아차림이 되면 여기서 그 조건을 어떻게 보면 흐트러뜨려요. 그러면 대상은 반드시 거기에 맞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치가 그래요. 그 말은 대상의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뿐이에요. 보여질 뿐이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어요. 그렇게 있다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런 걸 이해해 나가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란 말이에요. 그 상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 또한 본인의 지금 생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어내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어렵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 상대를 어떻게 그래 그 상대 그 어떠한 상황이 그랬을 거야. 뭐 그랬지 기분 나쁜 게 당연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힘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 간다라고 보면. 그러면 스님 제가 만약에 그럼 어쨌든 그 상황을 보는 제 마음에서 제 성냄이 나오는 걸 저희가 보면 아 내가 선생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상대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간적에서 어떤 관계 유지하려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수행에서는 반드시 본인 쪽을 봐야 돼요. 본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결국 지혜는 본인을 이해하는 거지 상대를 이해하면 좋지만 우리는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치가 그래요. 스님이 여기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살님과 저와의 만남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요건 조금 어렵긴 한데 이치가 그래요. 오토마 스님 모습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다고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왜 이렇게 또 어렵게 가나? 그래서 상대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일체유심조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편의상, 그래, 모든 건 마음이 뭐, 마음 먹게 달렸지, 이제 이렇게 너무 낮게 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맥락이죠. 그래, 마음 먹게 달렸지 뭐. 아자!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 뭐, 이렇게는 좋죠. 근데 일체유심조예요. 일체는, 불교에서 일체는 인식되어지는 모든 걸 일체라고 해요. 소리 지금 인식되어지죠. 보여지는 거 모양과 색깔 인식되어지죠. 감각, 엉덩이 감각 다 인식되어지죠. 냄새 또한 마찬가지고 맛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화가 나는 그러한 마음도 지금 일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인식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은 마음이 오직 마음이 지어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엄청 화났는데 화도 안 내시네, 여러분들은. 다들 착해서 그런가. 결론은 그 상대, 그 강사 선생님도 결국은 보살님이 지어내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런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 걸. 그런 걸 이해하려 그러면 반드시 보는 것, 관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대상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대상이 있어서 뭔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쪽에서 지금 지어내고서 이제 그걸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도 그러고 살고 계세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뭔가 신비롭고 뭔가 소중한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게 수행인 거예요. 미래가 보이고, 그러면 좋긴 좋겠죠. 뭐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본인이 잘못 알았던 것,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을 바르게 알아가는 게 지금 수행이란 말이에요. 어렵나요? 아니요. 너무 큰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해하는 거고 제가 수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정말 제가 다 지어낸 거라는 걸 지금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려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알아차림을 놓치면 다시 시작하면 돼요. 또 놓치면 또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왜 놓쳤지? 이거 이러다가 내가 뭐 이번 생에 뭐 한 소식 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독이란 말이에요. 알아차림을 놓쳤다라고 인지되는 순간 알아차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기뻐해야 돼요, 오히려. 오히려.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알아차림 없는 상태는. 이제 알아차림이 시작됐는데, 그럼 기뻐해야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알아차림 하는데 더 수월해요. 그래서 조바심 내시면 오히려 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한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 가지면 좋죠. 다시 해야지, 다시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 좋아요. 근데 조바심은 안 좋아요. 대충 이해가 좀 되나요?